제가 진작에 은지 씨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로요? 그 이제 피식대학 3인방 하고 창호 씨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지 씨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여성분이다 보니까 아. 제가 또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녹화를 할 장소를 제가 함부로 또 다른 그 친구들은 남자 그쵸. 친구들이니까 야, 니네 집 가서 가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은지 씨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또 여자라서 아우. 어떡하지? 어디서 찍지? 그 고민하다가 그 사이에 여기가 거의 스튜디오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 찍었더라고. 뭐 주간 이상준의 그쵸. 그다음에 그 회장님의 뭐 그냥 스튜디오가 돼서 그러면 나도 발을 한번 드려볼까? 드려볼까 해서 부탁드렸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아유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없는 게 어색한 집이 돼버렸어요. 야 그래서 처음 모시는 여성 게스트입니다. 오 대박! 최초의 여성 게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제는 여성 게스트 안 모시려고. 아니 솔직히 저도 되게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 우리 피식대학 오빠들도 다 나오고 혜순이 오빠 나오고 창호 오빠 나오고 막 영준이 오빠 나오고 이러는데 뭔가 우리 감독님이랑 정말 진짜로 찐으로 친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나를 안 부르는 게 조금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오히려 조심스럽.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랬던 그녀가 그 사이에 큰 상도 받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뒤로 미룬 게 잘 되지 않았나. 맞네. 잘 되지 않았나.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어. 아닌데 너무나 잘 됐고 그 시상식 장면 수상소감 하는 것도 다 챙겨봤고 정말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걸을 때 런웨이를 걷듯이 작심하고 도도하게 걸으시더라고요. 이게 또 그 시상식 자체가 광고주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예.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너무 얌전하게 또 가는 것보다는 맞아. 나의 매력은 이런 매력이다 하면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졌어. 다행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은지 씨가 네. 들고 오신 책은 요즘에 10만 부 이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이 책을 하기로 한 거는 네. 은지 씨가 몇 권의 책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제가 이 책을 하자고 한 거는 그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그 유재석 선배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에서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책으로 하면 좋겠다. 좀 편안하기도 하고 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랐는데 양희은 선생님의 네.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인성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라 그래입니다. 맞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이제 정말 국민 가수 양희은 선배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본인의 일상을 정말 덤덤하게 풀어낸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후루룩 네. 이렇게 그냥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은지 씨랑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편안하게 덤덤하게 그냥 사는 거 얘기할까 합니다. 진짜 그냥 큰 언니나 그런 분들이 어른이 맞아요. 저한테 난 옛날에 이랬고 그땐 또 저랬었다.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지 씨 이야기를 아마 방송에서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덤덤한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도 이제 상 받은 김에 올해를 살짝 이제 조금 감싸 안으면서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를 나눠봤어요. 오. 그 책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결국 과거의 양희은, 그 다음에 현재의 양희은, 그 다음에 가수 양희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은지, 그 다음에 연예인 이은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이은지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 그냥 이은지, 그냥 이은지는 이제 인간 이은지. 그쵸. 그래서 도입 부분은 조금 형식적으로 자 이름 이은지 맞습니까? 근데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너무 웃긴 게 항상 저는 촬영하고 나면 막 막 챕터 아까도 얘기하셨으면 전 100% 빠밤 막 이런 거 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얌전히. 오케이. 좋다. 다시 물어봐 주세요. 자 이름 이은지 본명 맞습니까? 이은지 본명 맞습니다. 네.
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죠? 92년 1월 16일 인천 용현시장 김만석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관계는요? 가족 관계는 저희 엄마, 아빠, 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 조카. 네. 그다음에 그러면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인천에서 쭉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죠? 제가 인천에서 작년까지 살았네요. 그러면 잠깐만 30년 거의 30년을 산 거죠. 네. 그냥 평생을 거기서 산 거예요? 네, 평생을 그냥 인천 바닷바람 맡으면서 살았죠. 자, 우리 은지 씨가 지금 보면 굉장히 상큼 발랄을 하다는 그 단어에 딱 맞아요. 에너지 넘치고 너무 팍팍 튀는 과즙 같은 연예인인데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릴 때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릴 때의 저는 정말 까불이에 막 친구들 웃기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 사실 근데 모든 개그우먼들의 어린 시절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들이 졸고 그러면은 은지 나와봐 해가지고 나와서 앞에 서서 선생님들 또 따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그맨 선배님들 따라하듯이 그때도 학교 선생님들 막 따라하고 그때도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은지야 나 뭐 중학교 동창 누구야. 헉, 너 진짜 개그우먼이 되었네. 너가 어릴 때 개그우먼 될 거라고 나한테 사인해줬던 거 기억나? 그 대박이다. 메시지가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도 개그우먼이라는 꿈을 참 간직하고 그렇게 자신 있어 했구나. 안 됐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제가 주변에 이제 아는 코미디언이 많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학창 시절에 무슨 고등학교 누구, 그러니까 재밌는 애, 그 학교나 그 전교에서는 조금 재밌는 애로 이름을 날린 케이스가 많대. 은지 씨도 그러면 학교에서 이은지 하면 좀 이렇게 웃긴 애로?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웃긴 애 플러스 춤 잘 추는 애. 거기 개인기가 또 플러스 됐구나. 네. 그래서 마냥 막 웃기고 아니라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으니까 예체능 하는 애, 되게 빨리 예체능을 하는 애.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좀 그치. 공부를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하잖아요. 중3까지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웃긴 애 플러스 춤추는 애. 약간 그렇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방송에서도 그때 이제 시작한 그 댄스 스포츠를 간간히 또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제가 정말 공부하기를 싫어하더래요. 엄마 말로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인천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밤 막 12시까지 야자. 밤 12시까지 막 공부해야 하는 그게 있었는데 어릴 적 엄마가 이제 저를 보시고 아휴 쟤 공부하기 저렇게 싫어하는 애가 어떻게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 있냐. 이게 얘한테 진짜 크나큰 고통이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얘를 예체능으로 빠뜨려야겠다.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댄스 스포츠를 해보면 어때?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댄스 스포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3시에 학원에 가서 밤 막 새벽 1시 막 이때 집에 가고 막 이랬어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아이돌 댄스가 유행이고 하면 어쩌면 그때 또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참 연관성이 있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고등학교 때 그 언니네 학교에 그 댄스 스포츠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하면서 재밌다. 그리고 댄스 스포츠를 배우면 생활체육학과를 대학을 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오타쿠나. 그래? 그러면서 은지 어차피 공부로 대학 못 가니까
글로 보내자 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연관성 때문에 그 댄스 스포츠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또 그 양희은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있는 게 네. 양희은 선생님도 이미 노래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10대 책에서 보면 10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노래로 이제 뭐 명동에서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끼를 이미 주변에서 그거를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주변에서 이미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은지 씨도 네. 이제 그거를 주변에서 알아본 거지. 그러면 댄스 스포츠를 하다가 또 아마 여기 보시는 팬분들이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댄스 스포츠를 하다가 어떻게 개그우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나?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 생활체육학과, 뭐 무용학과, 대학교를 간 후에 개그우먼 시험을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그런지 요즘은 사실 뭐 대학 굳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이게 약간 있어가지고 학과, 체육학과나 무용학과를 간 후에 이제 개그우먼 시험을 봐서 이제 개그우먼이 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근데 진짜 춤을 잘 췄거든요. 진짜 춤을 잘 춰서 모두가 사실 저는 좀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무용과나 그런 체육과를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희한하게. 진짜 희한하게 다 떨어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항상 친한 언니한테 언니 저는 그 일단 학교를 그쪽으로 가고요. 개그우먼 시험을 봐서 개그우먼이 될 거예요. 얘기했더니 언니가 그러면 너 학교도 개그우먼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맞다. 그래요? 한 번도 개그에 대한 준비는 제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개그 전공에 그냥 넣었어요. 시험을 봤어요. 실기를 했어요. 실기 뭐 했어요 그때? 그때도 그냥 중요한 거잖아. 친구들 앞에서 하던 거. 뭐 흉내내고. 흉내내고 아니면 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유아가 넘어졌을 때, 애기가 넘어졌을 때, 10대가 넘어졌을 때, 40대, 50대가 넘어졌을 때 이거를 친구들 앞에서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했거든요.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운명인 거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고 오랫동안 했던 걸 오히려 떨어지고 그냥 즐거움에 그냥 친구들 앞에서 까불었던 걸로 탁 되는 게 이게 참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제가 진짜 높은 점수로 그 입학을 하게 됐더라고요. 개그 전공에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 학과가 좀 선배님들이 짱짱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예인 분들이 많이 확실히 배출된 그런 학교긴 하죠. 그러면 개그킹 옛날 스타킹에 출연하셨을 때는 맞아요. 대학생 때 출연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때도 막 몸짓이나 이런 베이스는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개그를 치셨잖아요. 네. 1등 하셨죠? 네. 그 1등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부모님은 댄스 스포츠로 계속 하길 바랬는데 이제 진로를 개그우먼으로 틀면서 잠깐 뭐 관계가 소원해졌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때는 뭐 부모님하고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은 게 사실 좀 그걸 풀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약간 오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땐 또 어릴 때고 막 20 뭐 그때가 22살인가 막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내려왔어요. 일단 개그킹을 합니다. 뭐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개그 전공들 다 가자 해가지고 막 해서 했는데 이제 또 연습하고 무엇을 할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제작진 분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이 뭐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이고 하니까 조금 사연이 있는 거를 옛날에 또 그게 좀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MC가 소개하면서 막 이랬다는데 뭐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고 약간 사연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이런 게 MSG를 있었어요. 쳤구나. 그래서
약간 뭐 부모님과의도 그럼 사이가 어땠어요? 막 이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를 하셨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없지. 너무 평탄한 거지.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조금 서운한 것 같긴 했는데 근데 괜찮았습니다. 이랬더니 또 그래도 이게 조금 뭔가 그렇게 시청자분들께 좀 감동을 주려면 그런 약간의 사연이 좀 있으면 좋다. 이게 그래서 약간의 어떤 MSG를 좀 넣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실은 그 부모님께 개그 전공이 됐다, 개그 우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좋아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때 또 저 어릴 때니까 지금에서 그랬으면 그래도 그거 사실이 그치. 아닌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랬을 텐데 또 그때 또 어리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팬분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나무위키나 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뭐 있죠. 수정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로그인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은치 씨가 또 금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해요. 요거 보시는 혹시 팬분들, 네. 요거 또 잘하시는 분들 회원가입 해가지고 좀 그거 좀 해주세요. 그 뭐 중간에 줄자 끊고 MSG였다고 한다. 뭐 요렇게 추가로 달아주시면 그러면서 곁다리로 달 감독의 경험지 채널에서 언급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유튜브 링크 딱 걸어주면 좋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거 너무 딱 좋다. 해주시면 오케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걸로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짚고 넘어간다는 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솔직히 스타킹도 당시에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난다긴다는 사람이 다 나왔을 텐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2년 후 정도 지나서 14년도에 그 코빅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네. 코빅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요게 또 그거 이제 뭐 당연히 개그 학과를 다니셨으니까 공채 개그맨 뭐 이런 거 하자고 하셨을 텐데 또 그 요거는 사실입니까? 나무위키에 보니까 네. KBS 거를 보셨는데 네. 4번을 떨어지시고 어. 나 이거 아닌가 보다. 또 그때 잠깐 또 약간 좀 시대에 빠지셨다 코빅을 응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건 사실이에요? 4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KBS 시험 보고 대학교 2학년 때 보고 대학교 3학년 때 본 다음에 제가 3년제니까 학교 졸업을 하고 그 취업생? 뭐 취업생이라고 하죠. 취업생 때 한 번 보고 취업 준비생 때. 네, 취업 준비생 때 한 번 보고 끝.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4번.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게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취준생으로 취직 준비했는데 시험 쳤는데 4번 떨어져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뭐 그랬던 맞아, 거잖아요. 맞아. 똑같아. 이제 취업 준비생이 있으면 저희 때는 개그 지망생 뭐 그런 연습생, 식으로 그런 연습생 개념인 그쵸.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 이제 그 코미디언들 보면 그때 이제 연습생 시절에 뭐 GK나 뭐 갈갈이나 뭐 윤소나 이렇게 극단에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 은지 씨는 어디 뭐 출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독님께서 지금 여쭤봐서 또 드는 생각인데 그 사실 개그맨 되기 전에 그 극단이라는 거에 다들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극단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뭐 되게 마지막에 뭐 한 달 정도 뭐 있었던 극단이 있었는데 없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딱 대학교 졸업하고 뭔가 그때 조금 집에 어떤 그런 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못되셔서 약간 그 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가 기운다? 가세가 그 고마워요. 역시 똑똑하신 분이 있으니까 좋네요. 가세가 약간 기우는 바람에 평일에 알바하고 주말에 돌잔치 MC하고 그래서 저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알바를 해서 좀 엄마 아빠한테 좀 보태주는 편이어서 제가 제 꿈을 그렇게 마냥 쫓아가면서 그 극단에 있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좀 제가 또 긍정적이고 집안 자체가 다 긍정적이라서 좋긴 한데 그때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막 극단 들어가서 막 밤새 막 뭐 좀 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데 뭔가 되게 혼자 뒤처지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 근데 이 그러라 그래란 책을 읽으면서 양희은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 즈음에 조금 집안의 어떤 그런 좀 그런 걸로 그 라이브 카페에서 막 일하시면서 돈 벌고 그 가장의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사실 가장의 역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핸드폰비를 제가 냈거든요. 용돈도 안 받았고 그래서 평일에는 키즈 카페에서 알바하고 주말에는 돌잔치 MC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도 못 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뭔가 쉬지를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은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 책에 더 어떤 매력에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희은 선배님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거기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 이 양희은 선생님 책을 위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막 선물하고 그런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은지 씨도 방송에서 보면 그런 게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뿜뿜하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데 호론 또 그게 있네요. 저도 약간 은지 씨를 잘 모를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재능 있는 친구가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뭐 방송국에 돼서 쭉 몇 년 이제 트레이닝을 거쳐서 지금 이제 좀 잘 됐구나. 그래서 별로 그런 곡절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역시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거 잘 된 걸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전에 진짜. 한번 어디 구렁텅이에 빠뜨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해집고 나오면 네. 이제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은지 씨 영상이나 이런 걸 자료 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웃을 때도 눈웃음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진짜 그 대표적인 눈웃음이 탁 생기고 너무 환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궁금한 게 은지 씨는 울까? 그냥 역으로. 은지 씨가 슬플 때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영화 보고 감정적으로 억지로 울음을 자극해서 우는 거 말고 그냥 뭐 혼자 있을 때 뭐 딱 생각이 나거나 뭐가 탁 했을 때 감정적으로 아니면 살아오면서 어느 시기에 내가 한번 좀 울어봤다, 크게 울어봤다 이런 눈물을 좀 흘리는 시기가 있나요? 또 책에 보면 양희은 선생님께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까지 같이 살았던 반려동물이 있었어요. 이름은 단비인데 그 강아지가 그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못해줬던 거 막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면서 또 되게 그때 정말 많이 울었고 지금도 그래서 반려동물을 다시 이렇게 키우고는 싶지만 함부로 네. 못 키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구나.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고 또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지금도 사실 되게 여기가 가슴이 짠해.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제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 지금도 잘 못 받아들여요. 그 지금도 술 한잔 마시고 가끔 센치해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센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금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때 그 기억을 좀 생각해보고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진짜 개구먼이라는 직업을 전 항상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화장한 다음 날이 코미디 밀리 녹화 날이었어요. 웃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직업이 정말 되게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게 만약에 또 만약에 그냥 그쵸. 동물도 가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사람 우리 친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피부치 그러니까 뭐 그때 참 그게 우리는 저기 개그 무대에서 그걸 가베라고 하는데 벽 뒤에서 저희가 쑥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참 있는데 그때가 라틴 댄스 루나라는 초창기 때 네, 캐릭터를 할 때라서 또 그때는 정말 제 감정을 표현도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또 그때 막내였으니까 후배로서 갑자기 누가 계속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치.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 티 안 내고 계속 정말 가라앉은 먼지처럼 제 감정을 계속 잡고 있다가 딱 그 갑의 뒤에서 이번 역은 라틴역입니다 하고 문 탁 열렸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등장해서 막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끝나고는 웃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감정을 막 억지로 만드니까 불편했구나. 네. 그게 책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양희은 선생님이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장례식장에 한가득 놓여있는 국화를 보고 국화하면 죽음이라는 게 이게 공식이 성립이 돼서 성인이 되셨을 때까지 심지어는 중년이 넘어서 50 몇 세가 넘어서까지도 꽃을 좋아했지만 국화는 절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선물로 주고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공연날 국화를 누가 선물로 팬분이 너무 잘 봤다고 줬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국화만 보면 너무 슬픔이 다가와가지고. 근데 60이 넘어서 어느 순간 가을날 이렇게 꽃도 화원집을 지나가는데 국화가 너무 이뻤는데 자기도 모르게 국화를 자기 손으로 산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맞아. 자연스럽게 이 트라우마가 싹 잊혀서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 손에 들려진 국화를 보면서 내가 국화를 샀네? 뭔가 이겨냈다. 이겨냈다. 이제는 이게 트라우마가 이제 상처가 치유됐구나. 50년이 걸린 거지.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안 건데 전 집에 강아지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식 중에 조금 멀리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조금 정을 안 주려고 해요. 뭐 친구네 강아지를 뭐 만난다든지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이겨낸 것 같아요.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약간 저희 친언니는 좀 이겨낸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그 강아지 이름조차도 사실 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회장님 때 그 갔었잖아. 맞아요. 그때는 좀 그때 좀 힘들었죠. 그랬구나. 그때도 좀 막 이렇게 뛰어노는 막 강아지들 보면서 되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났지만 좀 그거에 안 빠지려고. 네, 안 빠지려고 노력했고 또 일인 또 촬영이니까 또 참고 그냥 편하게 했죠. 그런 또 사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저도 그래서 양희은 선생님이 국화를 딱 사신 것처럼 저도 먼 훗날 뭐 반려동물을 또 입양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도 치유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진지한 얘기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시 코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돌아옵니다. 코빅으로 돌아와서 14년도에 이제 그렇게 개콘은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코빅에 들어간 게 또 그러니까 그거 댄스 스포츠로 대학을 못 가서 개그맨으로 된 거랑 개콘에서 떨어지고 코빅에 온 거랑 그러네. 그러니까 2차 선택이 결국은 펀치라인이 되는 그러니까 개그용으로 약간 오도시가 돼버린 그쵸. 상황인데 코빅 때는 뭘로 시험을 보고 붙었어요? 코빅 때는 뭐 약간 일사천리로 붙은 것 같던데. 코빅 때는요 정말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시험장이 막 빵빵 터지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나 내일부터 몇 시에 됐는데? 출근해야 되지? 솔직히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좀 자만심이 있었죠. 근데 왜냐면 그 정도로 시험 보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때 했던 개그가 사실 KBS 때 했던 개그랑 똑같아요. 그때도 뭐 안녕하세요, 뭐 댄스 스포츠 강사, 뭐 엘리샤예요, 뭐 이러면서 뭐 여러분 집안일을 이용하면 여러분 댄스 스포츠를 이용하면 집안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걸레 두 짝을 붙여놓고 쫙 이러면서 막 다리를 막 찢고 막 그 찢은 다리로 막 이상하게 막 이런 막 웃긴 춤 추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도 똑같았는데 그때도 진짜 똑같았는데 그때 딱 시험 봤는데 지금 너무 유명하신 우리 TVN의 이제 아마 상무님이실 거예요. 김석현 PD님. 네네네. 그때 PD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심사하셨구나. 네, 근데 우리 코미디 빅리그 PD님이셨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 유세윤 선배님, 안영미 선배님, 뭐 유상무 선배님 너무 다 이렇게 강유미 선배님 다 이렇게 봐주신 분인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KBS 시험 봤니? 그래서 제가 네, 봤습니다. 4번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KBS가 안 되겠다? 막 이러시면서 너무 그 칭찬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 잘하는 애를 왜 떨어뜨렸냐.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약간 흥분해가지고 여기 오려고 떨어졌나 봐요. 또 이랬어요. 센스가 있는 거지. 네, 여기 오려고 떨어졌나 봐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하면서 그 길로 그냥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 또 KBS 때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경직됐구나. 시험 보면서 너무 떨고 힘들어가고 또 거기는 분위기도 되게 뭔가 1년에 한 번 보수적이고 절대 안 웃거든요. 거기는 막 이래도 그치. 절대 그냥 나를 껴봐. 그런 거잖아. 절대 안 웃고 완전 이런 거였는데 코미디 빅리그는 되게 프리했어요. 분위기가 막 같이 웃고 막 약간 되게 그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KBS 때도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 좀 그러니까 은지 씨 딱 그 캐릭터가 기존에 있던 누군가가 겹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안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없었다기보다 그 개콘 없어질 때 좀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콘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코빅에서도 그런 막 얘기했었어요. 야, 개콘이 없어지면 우리 TVN도 조금 이것도 좀 위태위태 할라나 막 그런 게 있었었어요 당시에. 네, 사실 코미디 빅리그를 하면서 모든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방송 3사 방송에서 공개 코미디들이 서로 막 시청률 싸움하고 경쟁하고 막 이래야지 이게 공개 코미디가 그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서 없어지고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코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뭔가 그 정통 코미디, 꽁트 이게 사실 조금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조금 인기가 많아져야지 사실 저희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고 우리 일일 수도 있다. 먼 훗날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사실 생각이 들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했을 때 되게 씁쓸한 마음이 있었고 또 KBS 시험을 4번이나 본 저의 입장에서도 좀 슬펐어요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슬펐어요. 그게 사실 7년 동안 그렇게 제가 뭐 크게 비중이 있거나 사람들 눈에 확 뭐 띈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